엄마, 이런 것도 나라에서 해준대요. 어디서 그런 걸 봤니? 그냥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어요. 이런 거 신청하면 매달 30만 원 받는데요. 어느 저녁 식사 시간 딸아이의 한마디에 고개를 든 67세의 김순자 씨.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빠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순자 씨가 놓치고 있던 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60세 이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나라의 지원제도, 돈 되는 정보들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백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은 특별히 60세 넘으면 꼭 알아야 할 나라에서 주는 돈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경제적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수입은 줄어들어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들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국가지원금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제도.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 정액이 월 180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녀의 소득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8만 원까지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다음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내외로 활동하며 월 2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거리 환경정비, 교통질서 개도, 복지시설 봉사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내외로 일하며 월 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시장형은 소규모 매장이나 사업단을 운영하는 형태로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 공동작업장, 반찬가게 등을 운영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취업알선형은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알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소재지의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여기 앱을 설치하시면 가까운 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노인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세 번째로는 노인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 일반 건강검진을 2년마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안내문을 받으시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만 66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도 실시하고 있어 더 종합적인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이 감소합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 30%에서 20%로 의원급에서는 3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또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에서 50% 정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이 더 크니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사업. 네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 안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화장실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개조를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의 경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개보수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최대 1,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보수 350만 원 이내, 중보수 650만 원 이내, 대보수 1,350만 원 이내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주거급여 또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시며 방문조사를 통해 어머님의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1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2.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의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습니다. 3.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등 특별한 경우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용 비용은 서비스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6. 노인교통비 지원. 먼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카드 발급 대행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버스 요금 할인율은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 이용 시 20에서 10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인데 이용 자격과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이 부분도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노인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다음은 노인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퇴 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이죠. 다행히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댄스, 서예, 컴퓨터 교실 등 취미 활동부터 외국어,
스마트폰 사용법 등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근처 시설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도 잊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간 11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회 관람은 물론 서점이나 체육시설 이용까지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등 국가시설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시설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많으니 경로우대 할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노인복지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가까운 복지관의 정보와 프로그램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이용 지원. 8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이용 지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통신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동통신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에서 35% 정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 감면도 가능하니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또한 디지털 배움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통신사들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교육 포털 디지털 배움터에서 온라인 강의도 제공하고 있으니 집에서도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9. 저소득 노인 에너지 비용 지원. 9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저소득 노인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하며 가구 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동절기에 약 13만 원, 하절기에 약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의 단열재, 창호, 보일러 등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복지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1만 6천 원,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1만 원,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만 6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 제도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도시가스 회사마다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지원 제도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0. 무료 급식 및 식사 지원 서비스. 10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무료 급식 및 식사 지원 서비스입니다. 첫째, 무료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전국의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대체로 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해주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사 쿠폰이나 식사 바우처를 제공하여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은
긴급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에서 2회 밑반찬을 배달해 드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종교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도 어르신 대상 무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 소식지나 커뮤니티 게시판을 참고해 보세요. 11. 노인 구강 건강 및 안경 지원. 11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노인 구강 건강 및 안경 지원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구강 건강과 시력은 매우 중요하죠. 이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구강 건강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노인 틀니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30에서 50% 정도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 무료 치과 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역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 안경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또한 노인 무료 안검진 서비스도 있어 백내장, 녹내장 등 노인성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검진은 보건소나 지정된 안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2. 노인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12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노인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노인복지 혜택은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이 대상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129보건복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복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되어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사랑있기 전화일 661-2129를 통해서도 복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들이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있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복지로 www.bokjiro.co.kr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복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기능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혜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서비스는 계속 변경되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주기적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노인 학대 예방 및 지원 서비스. 13번째 주제는 노인 학대 예방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 학대는 반드시 신고하고 중단시켜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이나 국가인권위원회 1331 또는 긴급한 경우 경찰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니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 접수 현장 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 조치합니다. 또한 의료, 법률,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운영되고 있어 임시보호와 숙식 제공, 심리치료,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권 교육이나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학대를 미리 예방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세요.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4. 노인을 위한 금융 혜택 및 세금 감면. 14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노인을 위한 금융 혜택 및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세금 감면 및 금융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와 관련하여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노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3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한 채 보유, 공시가격 일정 금액 이하 등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건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 혜택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실버 예금 또는 시니어 적금 등의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소액대출 사업도 있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농어촌 어르신 지원 사업. 15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농어촌 어르신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건강보험료의 최대 28%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도 있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은 농지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농촌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도 있어 거동이 불편한 농촌 어르신들의 가사 활동을 도와드립니다.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6. 노인 재취업 및 귀농귀촌 지원. 16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노인 재취업 및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재취업이나 귀농귀촌을 고려하시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 재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서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각지에 센터가 있으니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고려하신다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여기서는 귀농귀촌 관련 교육,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귀농인의 집 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농촌에 거주하면서 귀농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귀농 창업 자금도 지원되는데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 지원 자금도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도 귀농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수리비, 농기계 구입비, 영농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도 하니 귀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퇴직 전부터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생애 경력을 점검하고 퇴직 후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반려동물 지원 및 반려식물 제공 사업. 17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노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및 반려식물 제공 사업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반려동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입양비, 초기 생활용품,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사료 지원까지 해주는 곳도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려식물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지자체나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관리 방법도 교육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어르신이 아프거나 외출 시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서비스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식물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8. 노인 법률 지원 서비스. 18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노인 법률 지원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법률 상담료 없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소송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노인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상담센터가 있으니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법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드리기도 합니다. 법률 홈닥터 제도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변호사가 지역 주민센터 등에 상주하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설명해주고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지원해줍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9. 노인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19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노인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은퇴 후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 노래교실, 댄스, 요가, 컴퓨터, 외국어 악기 연주 등 다양한 강좌가 있으며 대부분 무료 또는 소정의 수강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역 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아카데미나 노인대학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여기서는 더 심화된 교육과 함께 동년배 친구들도 사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발표회나
전시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면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간 11만 원의 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 노인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서비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노인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다양한 상실감과 변화로 인해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까지 연계해 드립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검진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노인 정신건강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기관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나라에서 주는 돈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20가지 혜택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마련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알려드리는 노년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